안녕.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얼마간 조금 더 못 볼 것 같아서 집에 혼자 공부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려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고전 작품 위주로 설명을 조금 해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본책의 문제를 조금 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돼요. 오늘 처음 볼 작품은 동명일기입니다. 동명일기는 우리 본책 고전의 19쪽에 실려있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동명일기는 의유당 관북 묘람일기라는 작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의유당이라는 사과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남편을 따라서 건북지방을 갔다가 이 동명을 보고서 관찰하고 쓴 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유당이라는 사람이 남편을 따라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분이겠네? 여자가 쓴 일기예요. 여자가 썼으니까 내간책. 그 다음에 일기는 뭐에 속하는 겁니까? 수필이죠. 여자분이 쓴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필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요거는 자기 생각대로 적으니까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자, 동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동쪽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이 언제 밝아올까? 동쪽은 해가 뜰 때 밝아오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해 뜨는 것을 관찰하고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해 뜨는 장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거예요. 이 사람은 해 뜨는 게 너무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이게 처음 간 게 아니에요. 여기가 3번째 도전입니다. 처음에 남편 따라서 이쯤에 갔었는데 남편이 여자가 어디 밖에 나가 이러면서 못 보겠어.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또 남편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못 보고 와요. 그리고 오늘이 3번째예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 이 사람은 못 보면 안 되지. 이거 꼭 봐야지, 꼭 봐야지. 엄청 조마조마하고 기대하고 뭐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거를 조금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달 돋을 때 미치지 못하고 어둡기 심하니 좌우로 초롱을 켜고 매화가 춘매로 하여금 매화, 춘매는 전부 다 사람 이름입니다. 대상에서 관동별곡을 시키니, 자, 관동별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정철의 굉장히 유명한 가사 작품이죠. 소리 높고 맑아 집에 앉아 듣는 것보다 더욱 신기롭더라. 물치는 소리 장함에 청풍이 슬슬 일어나며 다행히 사면연운이 잠깐 걷고, 자, 사면연운이 뭐예요? 사방에 막 안개랑 구름이랑 막 펼쳐져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잠깐 거치고 물밑이 일시에 통랑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고전에서는요, 좀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알아두면 해석이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통랑은 조금 나오기도 하니까 요거는 알아둘게요. 통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속이 막 투명해서, 너무 투명해서 아주 막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들인 동홍빛 같은 것이 얼레백 잔등 같은 것이 약간 비치더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뭐뭐 같은 것이 계속 나와요. 뭐뭐 같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표현 방법이 뭘까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직유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유법들이 쓰였네요. 자, 차차 내미는데, 자, 뭐가 내밀까? 자,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땠어요? 달 돋을 때 미치지 못하고라고 했어요. 아직 달이 안 돋았다고 했어. 그러면 차차 내미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달이겠죠. 자, 둥근빛 붉은 패백반만한 것이 길게 훔쳐 올라붙으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패백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쟁반 같은 거 보시면 돼요. 패백 들을 때 쓰는 반, 소반 같은 거니까 쟁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쟁반은 누구를 빗댄 걸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달을 빗대서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차차 붉은 기운이 없고 온 바다가 일시에 희어지니 바다 푸른 빛이 희고 희어 은 같고 맑고 좋아 옷 같으니, 자, 희고 희어 은 같고 맑고 좋아 옷 같으니, 자, 비슷한 구절이 나란히 나왔네요. 비슷한 구절이 나란히 나오는 표현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구법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대구법도 여기 쓰이고 있네요.
창판만리에 달비치는 장관을 어찌 능히 볼지리오마는 사군이 세록지신으로 천은이 망극하여. 자, 내가 뭐라고 했어? 고전은 한 사람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이건 수필이든 소설이든 마찬가지라고 했어. 그래서 고전을 읽을 때는 항상 뭘 하라고 했어요? 인물 관계도를 그리라고 했어. 인물 관계도를 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뒤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자, 내가 사군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편. 자, 이 남편이 세록지신이 뭘까? 나라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공무원이겠죠. 천은이 망극하여. 자, 천은 하늘의 은혜야. 그럼 이때 당시에 하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임금의 은혜겠죠. 자, 천은이 망극하여 연하여 외방에 작제하여, 그러니까 지방 관리로 파견이 됐었나봐요. 나라 것을 마음껏 먹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월급 다닥다닥 받고, 나는 또한 사군의 덕으로 이런 장관을 하니 도무지 어느 것이 성주의 은혜 아닌 것이 있으리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주, 성의 주인, 결국은 누굽니까? 임금이겠죠. 자, 여기서 보면 임금의 은혜, 임금 무슨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충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충사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바탕이 되는 거죠? 유교 사상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도 이런 유교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은혜 아닌 것이 있으리요. 정말 몰라서 은혜 아닌 것이 어딨어? 어딨어? 몰라서 물은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묻는 척하는 거라고 했어. 묻는 척하는 표현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설의법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법이 쓰이고 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밤이 들어오니 바람이 차고 물치는 소리 요란한데 할래하니 엄청 추운가 봐요. 성의로 더욱 민망하여.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이 좀 쓰였나 봐요. 바깥에 추우니까 숙소로 돌아오니 기생들이 월출 관광이 쾌치 아닌 줄 애달파하더니 나는 그도 장관으로 하는데 그리들 하니 심히 서운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방의 기생들이에요. 이 기생들이 보고 진짜 옛날에 더 예뻤는데 어제는 더 좋았는데 와 얘는 오늘은 진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나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광경도 잘 못 봤으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히 대단한데 쟤네들 왜 저래? 뭐 이런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녀 일출을 보지 못할까 노심초사하여 새도록 자지 못하고. 자, 이 사람이 드디어 기다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뭘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일출. 해 뜨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끔 영제를 불러 사공도로 물으라 하니 내일은 일출을 쾌히 보시리라 한다. 내일 일출 볼 수 있대요, 날씨가. 마음에 미덥지 아니하여 초제하더니 이 사람이 지금 실패를 여러 번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일은 진짜 꼭 봐야 되는데 내일까지 못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먼데 닭이 울며 연하여 짖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먼데 닭이 울었어요. 닭이 왜 울었을까요? 새벽이 되니까 울었겠죠. 기생과 비복을 막 흔들어. 비복은 종입니다. 어서 일어나라 하니 밖에 급창이와 관청 감관이 다 아직 너무 이르니 떠나지 못하시리라 한다 하되 고지 아니 듣고 말 안 듣는 거예요. 발발이 재촉하여 떡국을 쏘았더대 아니 먹고 올까. 아침 먹는 것도 지금 시간 아까운 거야. 나 그거 놓치면 어떡하지? 나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 조급함. 그리고 조급함이라는 거 결국은 이 사람 해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조급함이 생긴 거겠죠. 밭빛 귀경계에 오르니 달빛이 사면에 조요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조요하다라는 단어도 조금 알아둘까요? 이 조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밝게 비친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다가 어젯밤보다 희기 더디하고 광풍이 대적하여 사람의 뼈에 사무치고 물결 치는 소리 산악이 움직이며 별빛이 말똥말똥하여 동편의 차례로 있어 세기는 멀었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해가 뜨기 직전인데 날이 너무 안 좋아. 진짜 해 언제 뜨지? 막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자는 아이를 급히 깨워왔기 추워 달치며 기생과 비복이 다 이를 두드렸더니 사군이 소리하여 혼동하여 가로되 상없이 괜히 일찍와 아이와 실내다 큰 병이 나게 하겠다. 이 추운 날 애들도 이렇게 일찍 데려다고 당신도 이렇게 일찍 하면 큰 병 걸리면 어떡하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고 소리하여 걱정하니
내 마음이 불안하여 한 소리 하지 못하고 감히 추워하는 눈치하지 못하고 죽은 듯이 앉았을 때 날이 새 가망이 없으니 연하여 영제를 불러 동이 트니야 물으니 아직 멀기로 연하여 대답하고 물치는 소리 천지진동하여 한풍 끼치기 더욱 심하고 좌우 시인, 시 쓰는 사람 아니에요. 시중 뜨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기울여 입을 가슴에 박고 덜덜덜덜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추워하더니 매우 시간이 지난 후 동편 성수 별자리입니다. 별자리가 드물어 월세 달의 빛이죠. 달빛이 차차 옅어지며 홍색이 분명하니 소리하여 시원함을 부르고 가마 밖에 나서니 좌우 비복과 기생들이 옹이하여 보기를 조리더니 이윽고 날이 밝으며 붉은 기운이 동편 길게 비쳤으니 진홍대단,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붉기가 너무 붉어가지고 진홍빛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피를 무리에 펼친 듯 만경창파가 일시에 불거 하늘에 자욱하고 노하는 물결 소리 더욱 장하여 홍전 같은 붉은 빛이 황홀하여 수색이 조요하니 차마 끔찍하더라라고. 끔찍해. 아이고 무서워. 이런 끔찍하다가 아니에요. 정말 놀랍다. 정말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붉은빛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해가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바닷속에 아주 깊은 곳까지 해가 쑥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해가 뜰 때는 바다 밑에서 점점 위로 올라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햇빛이 엄청 밝잖아. 엄청 밝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이쯤 다 올라오지도 않았어. 이쯤 올라와도 온 세상이 어떻게 비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붉게 비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붉은 빛이 더욱 붉으니 마주선 사람의 낙과 옷이 다 붉더라. 물이 굽이쳐 올려치니 밤에 물치는 굽이는 옷같이 이더니 지금 물굽이는 붉기 홍옥 같아서 하늘에 닿았으니 장관을 이룰 것이 없더라. 붉은 기운이 퍼져 하늘과 물이 다 조요하되 해 아니나니 해가 안 올라왔습니다. 기생들이 손을 두드려 소리하여 애달파 가로되 이제는 해 다도다 저 속에 들었으니 저 붉은 기운이 다 풀으러 구름이 되리라. 자, 지금 해 뜨는 거 잘 못 보고 구름만 보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봐. 공공하니 낙막하여 실망하여 그저 돌아가려 하니 사군과 숙시, 이 숙시는 시한주번이에요. 그렇지 않아 이제 보리라 하시되 이랑이 차삼이 냉소하여 이르되 소인네기 이번뿐 아니라 자주 보았사오니 어찌 모르니까. 야, 나 많이 봤어. 나 진짜 많이 봤거든. 마누라니 큰 병한 나실 것이니 어서 갑시다. 내 생각에는 안 뜬다니까. 빨리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을 가마 속에 들어앉으니 봉해엄이 악서 가로되 하인들이 다 말하되 이제 해 나오리라 하는데 어찌 가리 하시오. 기생아이들은 철 모르고 지를 이렇게 구는 것이 왜다. 이랑이 박장하여 가로되 박장돼서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것들은 전혀 모르고 한 말이니 고지 듣지 말라 하거늘 돌아가서 사공더러 물으라 하니 사공이 오늘 일출이 유명하리라 하거늘 내 도로 나와서니 차섬이 보배는 내 가마에 드는 상보고 먼저 가고 계집 좀 셋이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누구는 해 뜰 거야. 꼭 뜬다니까 내가 알아. 에이 뜨기는 뭘 떠. 오늘 안 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편나서 지금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랬습니다. 자,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놀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여 하여 나를 부르되 저기 물빛을 보라 외치거늘. 저기 물밑 한번 보세요. 지금 막 해가 떠오를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급히 눈을 들어보니 물밑 홍운을 헤치고 큰 시로라기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다 수평선이에요. 자, 수평선 밑에 해가 이제 점점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가 한 이쯤 올라와도 햇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온 주변이 어떻게 보인다고 했어요?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온 주변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보이더라고 했냐면 큰 시로기 같은 거. 우리 해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큰 시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해주의 빛이겠죠. 빛이 이렇게 붉게 비치는 겁니다.
자, 이게 손바닥 너비가 같았대. 처음에는 이게 많이 안 보인 거예요. 이 정도 올라와도 한 손바닥 너비 정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배오리밤 같은 것이 붉기가 호박꽃을 갖고 맑고 통랑하기는 호박보다 더 곱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얘가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올라와서 요 정도 보이더라는 거지. 해가 요 정도 보이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해가 요 정도 보이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오리밤. 밤껍질 쪽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조금 보이는 그런 밤 정도 크기밖에 살짝 머리만 내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호박보다 더 곱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이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박 아니고 옛날에 그 한복 같은 거 보면 노란색 단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호박 단추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석입니다. 그때 당시 호박은 지금의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귀한 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이아몬드보다 해가 더 고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 예찬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큰 쟁반 그 위로, 그 붉은 위로 흘흘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잔 너비만큼 반드시 비치며 밤 같은 기운이 해내야 차차 커가며 큰 쟁반만 하여 붉은 번득번득 뛰놀며 적색, 붉은색이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주 하며 항아리가 꼬독 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황홀이 번들이고 양목 두 눈이 어지라며 붉은 기운이 명랑하여 차통색을 헤치고 천중에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서 물속으로부터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항독 같은 기운이 항아리 같고 독 같은 기운이 쓰러지고 사라지고 처음 불고 겉을 비추던 것은 뭐여? 소의 혀처럼 드리워 물속에 풍정 빠지는 듯 싶더라. 자, 이 부분이 동명일기의 가장 백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 배오리밭 갔던 해가 차차 위로 올라오면서 해가 됐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하면 떠오르는 해의 모양은 무슨 모양입니까? 둥근 모양이죠. 아까는 둥근 모양이 다 안 보였거든.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둥근 모양 같은 것이 보이는데 얘가 뭐만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쟁반 같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서 얘가 하늘 위로 올라붙었을 때는 뭐 같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레 바퀴 같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회오리밤, 쟁반, 수레바퀴 얘네들은 전부 다 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면 큰 시로이가 비유한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비유한 대상이 다른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아까는 이 큰 시로리 같은 것이 백지 반장 너비 같은 것이 한갑고 독 같은 것이 나옵니다. 한갑고 독 같다는 게 뭐냐면, 자, 해가 있어요. 그러면 해 주변에 아직 햇빛들이 해를 이렇게 주위를 감싸고 있겠죠.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나 그림 너무 이상하게 그렸나?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예요. 항아리 같고 장독 같고 그래서 얘는 항아리 같고 그냥 독이라고 할까? 독 같은 것이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해 주변에 비치죠. 자, 근데 이게 점점 올라서 사라지고 소혀처럼 물속에 풍덩 들이웠다. 일출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보시면 해가 떠 있고 바다에 막 이렇게 해가 막 이렇게 일렁일렁거리는 모습 보이죠. 근데 이 모습이 이분 눈에는 뭐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의 혓바닥처럼 보였다. 지금 소 혓바닥처럼 보였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동명일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렸어요. 이 글을 보고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린 게 아니라 물론 잘 그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그림 그리듯이 이분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관적 묘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일색이 조요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일광이 청량하니 만고천하의 그런 장관은 대두할 때 없을 듯 하더라. 비교할 게 없어. 일출이 최고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작에 처음 뵙지만큼 밝은 붉은 기운은 그 속에서 해 장차날이 하고 물이 우러나서 그리 붉고 물이 우러나서 붉다라고 표현했어요. 대단한데. 그 회오리방 같은 것은 진즉 일색을 빨아내니 우리 기운이 차차가시며 독각고 항아리 같은 것은 일색이 모질게 고운 고로 본 사람의 알력이 황홀하여 도무지 헛기운인 듯 싶더라. 동명이기가 이렇게